얼마 전에 사람처럼 글 작성하는 챗GPT 활용법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블로그라는 걸 봤습니다. 자동 블로그 가격이 45만원이라고요?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12월 21일 오전 9시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완성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긍정적 의미일 겁니다. 마지막에 소스 공개할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다 안 보신 분들은 다운받은 소스에 암호 걸려 있을지 몰라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만들려면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챗GPT API 공식 문서에서도 파이썬 예제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게다가 파이썬은 쉬운 언어이고 챗GPT API도 다루기 쉽습니다. 코딩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조금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어떻게 자동 블로그를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이 만드냐고요? 원래는 힘든데 챗GPT는 예외입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영문 API 웹사이트 내용의 예제만 잘 적용해도 개발자 아닌 일반인이 꽤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영문 API 웹사이트 내용을 찾아볼까요? 설명이 너무 길죠?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데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이 중에 어시스턴트 API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우리도 어시스턴트 API로 자동 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어시스턴트 API가 뭐냐고요?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API라고 보면 되는데 기능이 좀 셉니다. 코딩 기능이 강화된 코드 인터프리터 도구와 리트리벌 및 펑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벌은 사용자가 파일을 제공하고 챗GPT가 그걸 학습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창의적 작업이 가능해요. 책을 제공하면 그걸 학습하는 것이고 매뉴얼을 제공하면 그걸 학습하겠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기본 기능만 쓰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도구를 활성화하면 조금이라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오픈A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요. 왼쪽에 어시스턴트 메뉴가 있죠. 이곳에서 어시스턴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생성 시에 이름을 적고 인스트럭션즈 메뉴에 요구사항을 적습니다. 너는 블로그 생성기라고 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몇 가지 적습니다. 1000자 이상의 장문의 글을 작성할 것, 비유와 실례를 많이 사용할 것,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길게 작성할 것.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을 챗GPT가 잘 지키는데 챗GPT 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구사항을 정말 잘 지켜주고 성능도 꽤 좋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API 사용은 유료입니다. $20 정기 결제와는 별도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돼요. 자동 블로그를 개발하는 동안 API를 30회 정도 실행했으려나요? 그랬더니 $1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었습니다. 돈이 관련되면 민감한데 원치 않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한 달간 사용 가능한 한계선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다시 어시스턴트 생성 화면으로 가면 모델이 있죠? 이걸 GPT-41106 프리뷰로 하겠습니다. 이건 GPT 포토브 모델인데 현 시점에서 가장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AI 어시스턴트 하나가 탄생한 겁니다. 이 정도면 전체 과정의 30%는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프로그램 개발 과정치고는 간단한 겁니다. 이 생성된 AI 어시스턴트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API에 적용하기 전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필요하면 프롬프트를 바꾸어 보면서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이 어시스턴트 API를 실행시키면 자동 블로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파이썬으로 미리 생성해둔 어시스턴트 API를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고 난 후 스케줄링 프로그램으로 1시간마다 한 번씩 혹은 30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쓰려면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후 설치 파일 실행시키면 간단히 설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소스가 위치할 폴더를 만듭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파이썬 마이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프로젝트 단위로 파이썬 코드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토블로그이니 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봅시다. 오토블로그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상 환경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풀었으면 가상의 독립적인 환경입니다. 가상 환경을 세팅하면 다른 가상 환경과는 독립된 개별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 가상 환경에서 설치된 모듈이 B 가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개발이 편합니다. 다음처럼 py 명령어와 더불어 venv autoblog라고 입력하면 autoblog 가상 환경이 생성됩니다. 생성하고 나면 autoblog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스크립트 폴더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 폴더에 액티베이트 파일을 실행하면 드디어 autoblog 가상 환경에 진입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면 다른 가상 환경과는 독립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py 파일을 생성해서 그곳에 코딩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어떤 텍스트 에디터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기 깔끔하고 인지도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썼고요. 완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autoblog.py라는 파일이고 약 100줄의 소스 코드입니다. 100줄이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짧은 코드입니다. 이 짧은 코드로 오토블로그를 만든다는 건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이 코드들은 구글링하여 복사, 붙여넣기 하고 챗GPT에서 생성해준 코드를 이어붙여 탄생한 코드입니다. 인터넷상에 예제 코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입력하는데 이처럼 예제 코드 있으면 개꿀이죠. 저는 항상 복사 붙여넣기를 선호합니다. 100줄을 날코딩하는 그 어려움과 수고를 아실 거예요. 말로는 간단히 완성된 것 같지만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생성해둔 어시스턴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고요. 이렇게 생성된 결과값에서 제목과 내용을 분리해내야 했습니다. 내용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목 만들어 달라고 하면 비용이 2배 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생성하고 제목과 내용을 분리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폴더를 만들어 그 결과값을 파일로 저장했죠. 파일 이름은 글 제목으로 하고 파일 내용은 블로그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윈도우에서 파일명에 허용되지 않는 글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현재 날짜 시간으로 바꿨고요. 혹시 중복된 파일이 있을까봐 중복된 경우 시퀀스 넘버도 넣었습니다. 이상한 문자가 앞뒤로 생성되어 제거해주기도 했고요. 생성된 내용은 단순 텍스트라 HTML 형태로 변환해달라고 추가 요구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간단한 코드이지만 여러 날 걸려서 작업되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뒤끝없이 그 고생들을 털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I 키입니다. 이 API 키는 개개인마다 서로 달라요. 오픈AI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API 키즈 메뉴에서 키를 생성하면 시크릿 키가 나오는데 그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나 내 걸 쓰면 안 되니까 고유 키를 만들어 로그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시스턴트 아이디입니다. 왼쪽에 어시스턴트 메뉴에서 생성한 어시스턴트에는 고유 아이디가 있어요. 그걸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객체에 들어가는 컨텐트 항목인데 이곳에는 요청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되고요. 챗GPT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줘 라고 적힌 부분 대신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위치에 파이썬 코드를 생성했다면 아웃풋 폴더 값을 바꿔야 합니다. 아웃풋 폴더 변수에는 가상 환경이 생성된 폴더 위치가 있고 그 뒤에 아웃풋 폴더가 있죠. 이 아웃풋 폴더에는 생성된 블로그 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 py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 python autoblog.py라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면 오류가 날 겁니다. 이 코드에서 오픈AI와 BS4 모듈을 사용했기에 이걸 설치해야 합니다. pip install 오픈AI 실행하고 다시 pip install BS4 하면 2가지 모듈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만약 오류가 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세팅즈 메뉴에 빌링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크레딧 밸런스, 카드 잔고 값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잔고가 0이라 $10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탭에서 이메일과 주소도 적었고요. 이런 게 빠지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싱 메뉴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각 모델마다의 비용이 나오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py 파일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글이 하나씩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이 py 파일을 실행시켜야겠죠? 확장자.bat로 된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아무 텍스트 에디터라도 상관없이 파일을 새로 만들고 다음처럼 내용을 적은 뒤 확장자를 bat로 해서 저장하면 배치 파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배치 파일의 내용을 보면 파이썬 가상 환경에 들어가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타임아웃 3600이 나오는데 3600초에 한 번씩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0초, 즉 1시간에 한 번씩 실행하여 블로그 글을 생성하게 됩니다. 현재 실행한 후 약 3시간이 지났는데 보시면 3개의 글이 생성되어 있죠. 각각을 클릭하면 다음처럼 글이 잘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시스턴트 AI에 쓰인 인스트럭션즈 내용을 소개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생성해달라는 원칙, 제목을 구분하기 위해 div로 감싸는 내용, HTML, 변환해달라는 내용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오토블로그 작업 시 필요한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했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죠? 오토블로그라면 자동으로 블로그에 올라가야 하는데 텍스트 파일로만 생성되었잖아요. 너무 힘들게 달려서 텍스트 파일을 티스토리와 같은 블로그 시스템에 자동 등록하는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작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영상이 난해해질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면 이 영상의 후속편으로 블로그 시스템에 자동 등록하는 부분도 올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스는 공개하겠습니다. 주.kr 홈페이지의 오픈소스 메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